채권 크레딧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여유가 없대요. 마지막이라. 예. 백신 개발 기대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내년의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좀 혼자 분석을 하셨어요. 내년 하반기 성장률 기저효과도 줄어들 텐데 금리가 4분기까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좀.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이 연간 전망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저희 전망이 이제 벗어날 요인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때 왜 대선 라이브 하시고 네. 그날 이제 이 대선 어느 정도 보고 자료 내면서 이제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 주말이었나요? 바로 백신이 나오면서 네. 저희끼리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제 이러면서 예,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보면은 분명히 질문하신 것처럼 백신 개발은 그래서 시장이 뭐 반응이 극명했죠. 이제 보면요, 예, 그 주식이나 금리의 여러 가지 이제 환율 다 극명하게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금리가 빨리 좀 많이 상승하고 당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앞에 이제 세션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락다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그리고 부양책의 연말에 이제 미국 부양책 여부에 따라서 조금 발락할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성장률과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물가 상승으로 연결이 저희 예상보다 더 되면은 금리 인상으로 이제 혹시나 예, 대부분 23년 이후로 생각하고 있던 금리 인상이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시장 속성상 또 선반영을 하다 보면은 금리가 또 분명히 빨리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 질문하신 것처럼 올해 하반기 가서는 22년의 인상이나 이런 뭐 소위 이제 돈을 풀었던 걸 좀 빨리 걷어들이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우려가 반영되면은 예, 금리가 더 저희 예상보다 더 상승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레벨 이상 되면은 분명히 이건 경제나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진정을 시킬 것이라고 기대도 같이 커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잘 들어봤고 이거는 좀 타겟팅이 된 질문 같아요. 워낙 발표 주제랑 민감하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개별 국가가 아닌 EU가 채권을 발행한 이유는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EU가 이렇게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이탈리아나 이제 남유럽 국가 중심이겠죠. 그런 이제 재정이 취약한데 그 국가들의 이제 재정을 좀 지원하기 위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통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이탈리아 등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이런 국가들은 이제 좀 재정 지출 여력이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이런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럼 결국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 경기를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EU가 대표적으로 이제 회원국들을 대표해서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EU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있다. 네, 네 맞습니다.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사 오래 하다 보면 벽에 다 재밌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뭘 받아볼까요? 요거를 좀 해보죠. 기대와 달리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하이힐드는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얘기를 좀. 네네. 일단 기대와 달리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재부가 될 경우에는 하이힐드 기업들이 받는 영향은 물론 커지면서 스프레드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도소매업이나 그리고 이제 중간재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불확실성 자체가 조금 거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스프레드 변동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까 발표하실 때 손흥민 선수를 소환을 했어요. 손정연구원님 설명이 너무나 손세이셔널이라고. 감사한 거죠. 네. 손흥민 선수 같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좀 받아볼게요. 스프레드가 예상 경로를 벗어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이런 질문인데 사실 스프레드도 잘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한 설명이랑 요거 답변 좀 어떤 분이 좀. 크레딧 스프레드는 뭐 만약에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하면 회사채 금리에서 동일 만기 국채 금리를 뺀 신용 위험이나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 그런 금리고요.
예상을 벗어날 만한 요인이요? 예상 경로를 벗어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리스크 요인이요? 저는 사실 해석을 잘 못하고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예상보다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더블A급 내에 좀 네거티브가 많이 붙어 있는데 안정적 복귀가 되면은 좀 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정적 등급 전망을 보유한 기업들 중심으로 발행이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발행 시장 약세가 기존 레벨보다 좀 빨리 이제 스프레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모단걸님이 오늘 공부를 너무 했어요 이러시는데 저도 미쳐버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한번 선정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 좀 타겟팅 돼 있으니까 혹시 마지막 인생의 아이돌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제 시간이에요. 어차피 시간 계속 써도 된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 SES. SES. 너무 예전. 연세가 SES가 아이돌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시작하고 끝나셨군요. 혹시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이 있나요? 트와이스입니다. 트와이스. 네. 어이가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저요? 네,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 동방신기. 동방신기. 죄송한데 그 그룹 이름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의 마지막 아이돌? 소녀시대? 소녀시대. 그렇죠. 굉장히 짜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일단 SES부터 좀 꼬였거든요. 제가 좀 젊게 가시려고 소녀시대까지는 가려고 했는데 SES. 1세대 아이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목을 하셨어요. 전희연님, 2021년 상반기 주요 비금융 업종과 기업들의 등급 하락이 많아질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크레딧 스프레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송송님이 질문하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일단 올해 아웃룩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등급 하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네거티브 붙어 있는 업종들 중에서 정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이제 재고 평가이익 때문인데요. 기존의 스테이블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수익 창출력 측면에서 정제 마진 회복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빠른 시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등급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철강이나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에서 점점 이제 회복이 되면서 정상화되면서 이제 판매량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익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등급 액션을 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등급 하향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크레딧 스프레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 아웃룩 달린 상태에서 발행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스프레드 확대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제 더블A급 내에서는 사실 등급을 연쇄적으로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으로 복귀한 이후에 발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축소가 되더라도 향후에 예상되는 통화정책 방향이나를 생각을 했을 때 축소 여력은 크지 않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